또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이 적막한 방을 채우고 있네요. 똑딱똑딱.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혼자 있을 때 들리는 시계 소리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순. 올해로 82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전화기를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19. 이 세 개의 숫자를 누르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될 줄은 젊었을 적엔 정말 몰랐어요. 또 거짓말을 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찔립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정적, 이 답답한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인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은 밤입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짓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일까요?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내 한 몸 던져서라도 애들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그 마음을요. 저도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물건을 떼러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엄마, 나 의사 됐어. 엄마, 나 변호사 시험 붙었어. 엄마, 나 대기업 들어갔어. 세 자식 모두 제 바람대로 훌륭하게 컸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 영희는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으며 막내 영민이는 대기업 지사장이 되어 싱가포르에 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정순 씨는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어. 팔자 좋으시겠네.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요. 편하다고요?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숟가락질할 때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울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 소리는 그저 소음일 뿐이에요.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는 독백처럼요. 여러분은 혼자 드시는 밥이 얼마나 맛없는지 아시나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밥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예전엔 엄마 반찬 맛있어. 엄마 이거 하나 더 줘. 하던 소리로 북적였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립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혼자 먹을 거면서도 습관처럼 10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엄마 미안해, 이번 추석도 못 가. 병원에 응급 환자가 많아서. 어머니, 저도 이번에 큰 재판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엄마, 싱가포르는 추석이 휴일이 아니라서 돈 붙여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식들의 목소리. 바쁘다는 건 알아요. 성공한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 알았다. 일이 먼저지.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나면 차려놓은 음식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절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였을까요? 창밖을 보니 옆집은 손자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큰절을 하고 어린 손자들이 세뱃돈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처음 119에 전화한 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였습니다. 새벽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며칠 후에나 발견되는 건가.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는 건지.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 만들어낸 병이라고요. 그 후로 가끔씩 정말 견딜 수 없이 외로운 밤이면 119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또 가슴이 답답하세요? 이제는 저를 아는 구급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알 겁니다. 제가 정말로 아픈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모른 척 해줍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로움 때문에 응급의료 자원을 낭비한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전화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새벽 2시, 3시가 되면 이 적막함이 저를 삼킬 것 같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아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정말로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벗기면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엄마 생선 비린내 난다고 투정 부려도, 영희가 엄마 손 거칠어라고 로션을 발라줘도, 영민이가 우리 엄마가 최고야라고 안아줘도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세 자식을 대학 보냈고 그 거친 손으로 밤새 과외비를 벌었으며 그 지친 몸으로도 애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또 119에 전화를 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 보는 젊은 구급대원이 있었어요. 이름표에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혈압 좀 재볼게요. 그 청년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제 막내 영민이가 생각났어요. 영민이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다정했는데. 할머니, 자녀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바빠서 잘 못 와. 그러시구나. 저희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제가 휴가 때마다 찾아뵙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아하셔서. 청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정말로 아프신 건 아니시죠? 들켰구나 싶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청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찾아뵐게요. 제 할머니 뵈러 가는 길에 들를 수 있거든요. 119 말고 제 개인 번호 드릴게요. 김민수 구급대원이 번호를 적어준 쪽지를 일주일째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전화해도 될까? 바쁜 젊은이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김민수예요. 지금 할머니 댁 근처인데 커피 한 잔 갖다 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왔어요.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서요.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죠?
제가 할머니 집 근처 소방서로 발령받았어요. 앞으로 자주 들를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얘기, 자식들 키우던 얘기, 남편과 사별한 얘기. 다 들어주었어요. 할머니도 참 대단하세요. 혼자서 세 자녀를 다 성공시키시다니. 대단하긴. 그냥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제 어머니도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차를 마시고 가던 것이 이제는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은 같이 저녁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요리 좀 해드릴게요. 파스타 좋아하세요? 파스타. 그게 뭐니? 이탈리아 국수예요. 제가 잘 만들어요. 젊은이와 함께 있으니 집안이 생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영상통화라는 것도 할 수 있다면서 자식들과 얼굴 보며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할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영수 씨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민수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우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제 얘기를 찬찬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들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많이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119에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소개해준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 오늘 화투 한 판 어때요? 어머, 정순 씨 파마 새로 하셨네. 젊어 보여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영수에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드셨다고. 민수가 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전해주었다고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정작 가장 중요한 엄마를 잊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잘 지내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아니에요, 엄마. 이번 추석엔 꼭 갈게요. 영희도 영민이도 다 온대요.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 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건지. 올해 추석 정말로 다 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엄마 보고 싶었어. 현관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들어왔을 때 꿈만 같았어요. 영수는 미국에서, 영민이는 싱가포르에서 날아왔고 영희는 서울에서 새벽부터 운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살 많이 빠졌네. 혼자 밥 잘 안 드셨죠? 엄마 혼자 두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손자들도 왔습니다. 처음 보는 손자도 있었어요. 영민이 아들이었는데 벌써 5살이더군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주름진 얼굴을 만지작거릴 때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민수도 초대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민수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민수 씨 아니었으면 저희가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두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뵙고 도와드리면서 제가 어머니께 못 해드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식들, 손자들, 그리고 민수까지. 민수는 이제 제게 또 하나의 자식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달 한 번씩은 꼭 올게요. 영이랑 영민이랑 돌아가면서.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할 거예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이제 제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많아졌습니다. 첫째 주는 영수가, 둘째 주는 영희가, 셋째 주는 영민이가, 그리고 매주 수요일엔 민수가 옵니다. 어제 새벽 창밖으로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제 가슴도 두근거렸을 거예요. 나도 전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무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119는 제 외로움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제 저에겐 진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도, 마음으로 맺어진 민수도, 노인정 친구들도 모두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들을 용서한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힘들었을 테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으니까.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어요. 시장 일이 바쁘다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뵙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했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릴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걸. 내가 했던 것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걸. 요즘 저는 노인정에서 상담 할머니로 통합니다. 정순 씨, 우리 며느리가 또 안 왔어. 속상해 죽겠어. 박 씨 아주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바빠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외로움을 알기에 다른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순 씨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야?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가끔은 제가 119에 전화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영수의 딸 수진이가 영상통화로 상장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만나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좋네요.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영희의 아들 준호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전 만드는 거 배워도 돼요? 그럼 우리 준호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손자에게 요리를 가르치면서 제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거구나. 사랑도 정도 손맛도. 지난달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할머니, 저 줄에 좀 서주세요. 어머, 내가 무슨 주례를.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꼭 할머니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주례를 섰습니다. 민수군은 제게 새로운 아들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신부도 이제 제 손녀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가족으로 품어주길, 외로운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길, 그리고 부모님을 잊지 말고 자주 찾아뵙길 바랍니다. 민수의 결혼식에서 저는 줄에도 서고 가족사진 한가운데도 섰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했어요. 민수의 제안으로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다른 어르신들 찾아뵙는 봉사 하실래요? 할머니가 계시면 어르신들이 더 마음을 여실 것 같아요. 처음 방문한 곳은 87세 김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명절 때도 혼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예전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죠. 우리 같이 노인정도 가고 가끔 차도 한잔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에서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지난주가 제 8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런데 점심때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깜짝 파티. 자식들이 다 왔어요.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민수 부부도, 노인정 친구들도, 심지어 119 구급대원들까지. 할머니, 저희가 처음 뵀을 때가 기억나요. 새벽에 전화하셨던 구급대원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외로우셨구나 싶어서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밝아지신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었다. 나는 가족이 있었지만 연결되지 못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매일 아침 안부 메시지가 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어르신 오늘 노인정 오세요. 이 작은 메시지들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새벽 2시가 와도 119를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았어요. 불면증이 올 때는 차라리 일어나서 그림을 그립니다. 민수가 선물해준 색연필로 손자들 얼굴을 그리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요가를 합니다. 노인정에서 배운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숨을 깊게 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외로울 때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연락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보,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남편 영정 앞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죠. 가끔은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얼마 전 119 구급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 거시죠? 전화
그럼 이제 정말 아플 때만 걸 거야. 근데 할머니, 솔직히 저희도 할머니 전화 오면 안심됐어요. 아, 할머니는 건강하시구나 하고요. 한대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았어요. 할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러신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짜 응급 상황이 뭔지, 때로는 마음의 응급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굽은 등.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눈빛입니다. 예전엔 공허했던 눈이 이제는 반짝입니다. 정순아,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됐구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손자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자도 봐야 하고, 민수네 아이 돌잔치도 가야 하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외로우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119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손을 내밀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 한 달에 한 번이 어렵다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라도 해주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신다면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봄이 오면 손자들과 꽃구경을 갑니다. 여름이면 민수네와 계곡으로 피서를 가고요. 가을이면 자식들과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이면 노인정 친구들과 온천을 갑니다. 예전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다르고 매 계절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응급 전화를 거짓으로 이용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제 진실이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민수가 선물해준 119 구급차 장난감이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비록 방법이 잘못됐더라도 그 절박함은 진짜였다는 걸. 이 이야기를 녹음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4세가 되었고 여전히 건강합니다. 119에 전화한 것은 정말로 아팠던 한 번뿐이었어요. 맹장염이었죠. 민수네 딸이 태어났고 제게는 증손녀가 생겼습니다. 영희가 할머니라고 처음 불렀을 때처럼 그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 또 울었네요. 자식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자주 옵니다. 때로는 너무 자주 와서 피곤해라고 농담도 해요. 여전히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혼자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오면서 말합니다. 119 말고 제게 먼저 전화하세요. 가끔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저처럼 119에 전화하지 마세요. 대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늘어도 허리가 굽어도
우리에겐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걸.